그렇다면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일단 현재로서는요. 이번 달에 동결 그리고 또 3월 달에 동결 이러면 거의 뭐 1, 4분기는 말 그대로 개미털기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댈 건 트럼프 형님 취임식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. 어제 구만이 살짝 무너져서 89K를 찍고 왔어요. 86에서부터 지지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약 3,000달러 정도 위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1시간봉 이평선을 넘어서 4시간봉 이평선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4시간 이평선은 크로스라인입니다. 피봇포인트와 피봇포인트 사이에 상단부, 그러니까 4시간 이평선과 피봇포인트가 교차되어 있다. 좀 저항이 두텁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일단 97K 찍었으니까 지지선은 그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95K 수준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래봐야 2,000달러니까 플라마이너스 한 2% 정도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양상이 다들 시즌 종료 뭐 이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너무 극단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뭐 좀 시장이 양분화되고 있다. 극단적인 상승과 극단적인 하락을 주장하는 양극단 현상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? 자, 어찌됐든 80K 한번 찍었지만은 개미가 그렇게 많이 털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. 뭐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시세에서 털릴 개미가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. 그죠? 비트코인이 1억 4천인데 여기에서 개미가 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에 머물고 있고요. 비트코인을 1억 4,430만 원보다 비싸게 살 뭐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주 극히 일부만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개미 털기 흔적이라던가 개미가 털렸다라는 흔적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요.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PPI 원래 보통 소비생산자 물가지수 이건데 이번 달은 정월 생산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보다 PPI가 하루 먼저 발표되는 날입니다.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측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%대임을 감안해 봤을 때 예측치 자체가 3%대 그렇다면 이 다음번 그러니까 2월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일단 현재로서는요. 이번 달에 동결 그리고 또 3월 달에 동결 이러면 거의 뭐 1, 4분기는 말 그대로 개미털기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댈 건 트럼프 형님 취임식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취임식 전에 상승을 하게 되면 반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취임식 전 상승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.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죠? 이제 30초 남았고요. 예측치는 0.4, 전월비 0.4, 전년비 3.4입니다. 예측치 이하일 거라고 보는데 3초 전 새로 고침하겠습니다. 3.3 예측치보다 낮고요. 0.2, 3.3 나왔네요. 0.2, 3.3 요새 별로 그렇게 딜레이가 없네. 예측치보다 0.1%포인트 낮았고 전월비는 0.2%포인트 낮았습니다. 호재란 얘기죠. 하지만 뭐 근본적인 근원 수치가 그리 좋지 않아요. 일단은 우리가 호재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. 정확한 팩트. 전년비 3.3이라는 수치는 일단 연준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수치는 아닙니다. 여태 이제 2%대 머물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마 예측치 자체가 좀 올라갈 겁니다. 네,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오늘 저는 예측치 밑으로
갈 것 같다 뭐 말씀은 드렸지만 뭐 사실 0.1%포인트 그리고 전년비 0.1 전월비 0.2는 상대값으로는 예측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값으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.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물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어차피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3%대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리 뭐 좋은 건 아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어찌됐든 그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전해드린 거 맞나요? 네. 예측치보다 전년비 0.1, 전월비 0.2%포인트 낮은 발표가 있었습니다. 생산자 물가지수예요.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물가를 보는 이유는 금리 때문인데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표는 사실 뭐 그렇게 절대값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다. 다만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. 이전 평상시를 이제 되짚어 보면 그냥 예전 수준을 그냥 회복한 정도,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18년도, 2019년도 수준을 그냥 회복한 정도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진 마시고 그냥 어차피 우리 변곡점이라기보단 플러스 알파 요인, 뭐 마이너스 알파 요인 요 정도니까 그냥 예측치보다 낮아서 호재였다. 워낙 예측치가 높았기 때문에 선반영이 조금 있었다.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방송 조금 길었죠. 3시간 반. 뭐 예전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오늘 방송 조금 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잡소리들도 많이 나왔고 오늘 뭐 생산자 물가지수, 내일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봐야죠.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이 현안으로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데는 그리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오늘 뭐 악재가 나와서 조금 떨어지고 호재가 나와서 조금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엑시트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. 일단 좀 큰 변곡점이라고 볼 만한 건 이제 트럼프 취임식인데 트럼프 취임식 전에 이렇게 미리 상방을 떼어버리면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던 바는 아닌데 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또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하시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뵐게요.